꽂히면 어디서 이지만 좋아져. 우리 학원이 수학 같은 경우는 학교별이 아니지? 클래스별이다 보니까 3단계로 돼 있지 우리가. 그래서 2월 되면 이제 2월 지나고 나서 내신대 그런 표정을 할 때 저번에 뭐 그 반별로 좀 교재가 달라 수준이 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본인의 위치는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 그래서 이제 목표를 하는 등급이 있을 거고 그걸 맞춰서 대비를 할 건데 너무 몸을 따뜻하게 하지 마. 그러면 어떤 졸음 좋아. 굳이 막 몸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뭉클이거나 그럴 필요 없어. 어떤 졸음도 모를까. 너희들 지금의 이제 지금같이 여유가 있지가 않는데 생각을 딱 보면 정신 없을 거 같아. 내가 말했잖아. 수행평가는 되게 좀 이제 대충 할 수가 없다고. 내 대학에 걸려있다고. 그러니까 수행평가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다 보면 학교에서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 그게 막 바쁘게 시켜. 바로 중간고사 봐야 돼. 진짜 거짓말인 거 맞지? 여유가 별로 없어. 그래서 우리 목표는 항상 2월까지 수학상을 바로 1학기 때 바로 시험 나야 되기 때문에 많이 끌어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상당히 고생해. 우리 애들 기출을 이미 많이 좀 겪어보고 있잖아. 이제 그걸 겪어봤으니까 이제 당황은 안 한 거지만 처음 이제 시행착오 경락생들도 상당히 많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같이 나오겠지 했다가 그 난이도의 격차 갭이 있거든. 그 갭을 모르고 시험장에 처음 맞추면 되게 당황한다는 거지. 지금부터 많이 좀 연습을 해야 되고. 특히 우리가 목요일마다 지금 수학상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 꾸준히 잘하고 오답 확실히 해주고 3월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출하고 오답 정리하고 하면은 부정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하도 뭐라만 얘기 아니니까 지금 할 때 잘하라고. 왜냐면은 여름방학이 3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학을 빨리 좀 시험 문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면 지금 기본기는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너 그 3주 안에 빨리 확 또 끌어올려서 2학기 시험도 볼 수 있고. 어차피 1학기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늘상 얘기하지만 1학기 중간고사는 편차도 별로 안 나. 애들 틀린 문제 다 비슷하고 만든 문제도 비슷하고 서서히 실력이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1학기 기말부터지? 도형부터? 거기서 조금 이제 학생들의 편차 나오고 2학기 되면 이제 확실히 나와. 상위권, 중위권 이런 게. 거기서부터는. 너무 1학기 중간 다 하나씩 막 앞쪽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는 거야. 1학년 전체를 좀 보고 크게 순환을 늘려야 돼. 가장 최악은 그거라고 그러잖아. 가장 최악은 수학상 공부하다 보면 그지? 왠지 어디 빵꾸 난 거 같아? 앞부분도 다시 해야 되겠어. 다시 당식 또 와. 맨날 당식만 하는 거야 그냥. 최악이야 그게 진짜. 앞부분은 시험에 중간고사에 나오지도 않아 잘. 몇 문제 나오지도 않아. 그거 안 나오는 부분만 계속 하고 있어. 뒷부분은 백지인데.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뭐 복소수 이후부터는 하나도 모르는데 계속 앞부분만 하는 거야 앞으로만. 진짜 그게 최악이야. 그러면 안 돼. 좀 이렇게 좀 크게 돌려야 돼. 뒷부분까지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1회 독재에 100% 어떻게 수학했어? 천재야? 그렇지? 내가 지금 수학을 처음 배운 학생들이 많을 텐데 내가 하는 거에 한 70%만 이해해서 성공한 거야. 1회 독을 할 때. 두 번째, 세 번째 어차피 볼 거잖아 우리가.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어야 돼. 난 다시 모르는 거 같으니까 다시 앞부분부터 다음부터 새 출발할래. 맨날 새 출발 많은 거지. 다시 곱셈공식만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학생들이 항상 1학년 말 때 되면 다 수포자를 하고 길로 가는 거야. 따라갈 수가 없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 항상 내가 보는 패턴이야. 그 학생 패턴. 그걸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수학 하려 하고 있지만 이거 원하는 얘기 아니니까 그치? 올해 시험 봐야 되니까 열심히 하자. 이제 그 합성함수 역함수라는 그 유형 19번 관련된 거 있거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데 제가 이미 내용을 살짝 얘기를 했는데 그 60페이지 보면 역함수 성질이라는 게 있어. 역함수 성질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우리 목차 동일하다고 했지? 개념 나온 다음에 성질이지? 그래서 역함수 성질 잠깐 얘기를 하고 역함수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있는데 거기 세 가지 성질이 있어. 이미 내용은 다 얘기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어디로 하면 되는 거야? 역함수의 역함수지. 얘는 그냥 이거지 뭐. 일종의 이중구조 같이. 그치?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바로 이번에 뭐가 될 테냐. 이건 내가 이미 얘기했던 거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뭐가 된다? 상대함수 자기 자신. 아까 전에 내가 그림으로 보여줬지? 그치?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은 얘는 자기 자신 나온다고 상대함수. 그래서 실제로 뭐냐면 상대함수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하나만 하는 거지. 쉬운 예를 들면 곱하기 1을 한 거와 똑같은 효과라고 했어. 곱하기 1 하나만 하잖아 그 연산은. 그래서 이 합성은 하나만 하는 똑같이 알게 나오기 때문에 세 번째 거기에는 4번이라고 적혀있는데 그걸 볼게. 주작성이 얘가 중요한 거지. 시험에 나온 건 얘밖에 없어. 합성함수 역함수야.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얘가 이제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올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위치가 바뀌어. 우리 합성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가 바뀌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이제 분배가 되는 효과가 나오는데 위치 F하고 G의 위치가 바뀐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지. 합성함수의 역함수 얘가 시험에 나오는 거고 분배가 될 때 위치가 바뀐다.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거기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번에 큰 3번에 역함수하고 원래 함수의 성질 돼 있지. 그래서 거기 뭐 밑줄 봐야 될 부분인 거지. 끝에 보면은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까 내가 했던 내용이지. 우리가 도형의 이동에서 y 콜 x 대칭을 할 때 x하고 y 뒤바꿨거든. 그게 바로 역함수잖아. 그래프에서는 y 콜 x 대칭을 시키면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다시 뒤로 와서 유형 19번 유형 19번하고 유형 20번을 보는데 448번부터 얘를 만족하는 A 값 구하시오. F 역함수의 합성, 그 다음에 AG 내가 이가 나왔대. 그럼 좀 친숙한 기호를 쓰자면 이 A가 먼저 누굴 만나? GX 만나지? 얘랑 같은 편이 뭐지? GAG. 우리가 좀 친숙한 표현은 이 표현이잖아. 얘가 지금 이가 나왔다 이 얘기야? 그렇지? 그럼 GA는 생각해봐. GX가 요거면 GA는 여기다 A 넣은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이제 이게 되겠지. 3A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여기 2지? 그치? 여기서 얘들아. 여기서 마지막 해결인데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실제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 유형은 아주 희박해. 케이스 자체가.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아주 자주 써먹는 게 있다고 했지. FA가 B야. 얘랑 같은 편인 거라고. 역함수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B 집어넣으면 A가 나온다. 얘가 왔다 갔다가 잘 된다고 했지. 왔다 갔다. 그럼 얘를 하나를 보면은 얘랑 똑같은 편이 뭐니? 얘랑 똑같은 편이니 원래 함수에다가는 2를 집어넣으면 3A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 얘기지. 얘랑 같은 편이라고. 그래 같은 편이야. 그래서 F1은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 F1은 얼마? 2 집어넣으면 되니까 1이지. 1이 3A 빼기 5가 되니까 여기서 A 값이 2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돼. 그래서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써보니까 습관을 줘야 돼. 나머지 문제 숙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다 적은 사람 유형 20번도 유형 20번은 역함수의 성질에 돼 있고 여기 내가 적어놨지 3개? 요거를 반드시 정리하자고 했어. 중요한 건 3번 합성함수 역함수 분배가 되되 위치가 바뀐다? 그거 중요한 내용이었지? 452번 가봅시다. 452번 fx가 x 플러스 1 그 다음 gx가 3x 빼기 1 그럴 때 f 합성 바로 열고 f 합성 g 이놈의 함수의 합성 f 되겠지. 이거의 값을 구하셔야 돼요. 뭔가 좀 복잡하게 돼 있지만은 실제로 복잡한 건 하나도 없어.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괄호부터 한번 좀 정리해 볼 건데 얘는 지금 형태가 뭐지?
합성을 한 거 역함수지. 합성하면서 역함수는 분배가 되되 위치가 바뀐다. 그게 중요한 얘기죠. 그럼 다시 한번 적으면 내가 이게 분배가 될 건데 위치가 바뀐다 그랬으니까 얘는 F 합성 얘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되지. G 역함수 합성 F 이런 이게 되겠지. 괄호를 먼저 1차적으로 풀면 이거지. 됐어? 다시 한번 얘를 분배를 할 건데 위치가 바뀐다. 그게 중요한 내용이었지. 그래서 위치 바뀌니까 이런 형태가 나오겠지. 이게 1단계지. 그런 다음에 우리 합성함수의 성질에서 두 번째 성질 써볼게. 예. F하고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가 나와. 쉬운 예로 뭐라고 했지? 곱하기 1을 한 효과다. 하나마나 항등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를 그냥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없애면 되는 거야. 하나만 하니까. 그렇지. 3이 봐봐. 3이 먼저 F를 만나고 역함수를 만날 건데 그 결과는 볼 것도 없이 3이라니까. 3이 들어가면 3이 나오거든. 항등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하나만 하는 결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를 그냥 마치 약분시키는데 없애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만 남겠지. 지금 문제가 물어보는 건 얘야 실제로. 이거 될까? 여기까지. 그치? 이런 식으로. 역함수하고 원래함수는 합성을 하면 항등함수니까 1 들어가면 1 나오고 항등함수가 개념이 뭐였잖아? 거울 2 들어가면 2 나오고 그럼 3 들어갔어. 3이 F 만나고 역함수 만나고 그냥 3이 된다고. 3이야 얘는. 하나만 그냥 약분시켜서 없애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요거만 남았으니까 요거 한번 해볼게. 얘는 F라는 함수 안에 누가 들어간 거지? 얘가 통째로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럼 얘부터 이 알맹이부터 구해볼게. 이 알맹이부터 구할 건데 이 알맹이 값을 구할 건데 얘를 당연히 역함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걸 이용할 건데 잘 봐봐. 요놈의 값을 내가 K라고 잡을게. 내가 먼저 뭘 구할 거냐면 요놈의 값을 먼저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얘를 내가 K라고 잡았어. 그럼 이거랑 같은 표현이 뭐라고? 뒤에 K를 주면 3이 나온다. 이거지? 그럼 이 K 값을 먼저 찾아볼 건데 QX가 요놈이니까 K를 집어넣으면은 3K 빼기 6이 될 건데 얘가 3이니까 K가 얼마? 3이 나와. K 3 나왔지? 그럼 요거를 내가 K로 놓으니까 얘는 F에 3을 의미하는구나. F3은 뭐나 이렇게. 정답은 4. 여기 있어. 이게 아주 내신에 잘 나오는 문제지. 한 2페이지 내지 3페이지 정도. 2페이지 정도. 필수 문제. 얘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야.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야. 450번. 다시 한 번만. 예, 우선 우리 합성함수의 역함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얘는 두 번 합성하는 항등함수를 내는 것이 마치 그냥 약분하듯이 없애면 돼. 그러니까 문제가 결론적으로 묻는 게 요놈이다. 그럼 얘를 다시 우리가 좀 친숙한 상태로 쓰면 요놈이 되는 거고, 그럼 요 알맹이 값부터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 거야. 요 알맹이. 요 값을 내가 K로 잡았어. K로 잡았을 때 K 값만 구하면 되는데 얘랑 같은 표현이 요놈이니까 K 값 나올 것이고 K가 3이니까 F3을 구하라는 얘기지. 당연하지.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내가 내 손으로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뭐 유제가 454번 비슷한 문제니까 반드시 집에서 한번 해보고 또 역함수 내 끝났지.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남고 유형 21번과 관련해서 얘도 실질적이 나와. 내가 459번을 해줄 테니까 그림을 그리는 동안 너희 한번 459번 들어보고 역함수 형태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459번. 얘는 좀 내시는 괜찮지.
x가 이게 같이 그래프에 나와 있어. 그럼 이거의 역할이 뭘까 이거? 이놈의 역할은 뭐냐면 이 점상 위에 있는 점들은 x 좌표하고 y 좌표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지.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 그럼 얘가 A면 여기가 A라는 얘기잖아. 그 얘기 아니니? 여기가 A면 이게 A고 여기 B면 여기도 B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 y 콜 x의 역할은 이 점들을 알려주는 거야. 이 점에다 B가 여기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겠지. 여기가 E가 되겠지. 이렇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y 콜 x의 역할은 우선 이놈이고 지금 문제가 묻는 게 요걸 묻고 있어. 잠깐만. 그럼 우리가 얘는 합성함수 역함수지. 합성함수 역함수는 중요한 게 위치가 바뀐다 그랬고 그럼 얘는 위치가 바뀌나 안 바뀌나 똑같지. 똑같은 F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요게 되겠지. 1단계. 그러면 그냥 조금 친숙한 형태로 적자하면 얘는 우선 이놈이 될 것이야. 그럼 요 알맹이부터 하나씩 해결할 거야 내가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방금 했던 요 방식. 요 알맹이 있는 거 역함수의 비집 내가 얘이지. 얘를 내가 K로 잡았어. K값 먼저 구할 거야. 그러면 얘랑 같은 표현이 뭐라고? 얘랑 같은 표현 항상 F의 K는 B다 이 얘기잖아. 그럼 봐. K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B가 나오는 걸 찾으래. 그 K는 어딜까? 함수값이 B가 나오는 거야. Y값이 B. Y값이 B가 나오는 X값 얼마? C지. C를 넣으면은 B가 나오잖아. 그래프 볼 수 있어? 다시 한번 봐. 이거 봐. 이거의 의미는 뭐다? K값을 넣었다면 B가 나왔어. 함수값이 B가 나오는 거지. Y값이 B가 나오는 그때 X값 C잖아. K가 C라는 걸 알 수 있지. 됐어? 그러면 요 내가 동그라미 친 걸 내가 K로 봤는데 걔가 지금 C야. 그러면 지금 문제는 다시 한번 F 역함수의 C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이놈의 값은 내가 몰라. 이거를 내가 P라고 한번 잡아볼게. 이놈의 값을 잡아봐. 좋아 나는 보여줘. 이 값을 혹시 봤어? 그럼 얘랑 또 같은 편인 거야. 얘랑 같은 편인 거야. F의 P는 C다 이 얘기잖아. 그럼 뭘 넣었을 때 C가 나와? 그림을 보자고. 뭘 넣었을 때 C가 나오고 D를 넣었을 때 C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뭐가 돼? T다. 이렇게. 그래프 이번에는 거 얘도 아주 자주 등장하는 데니까 y 콜 x의 역할이 뭐라고? x하고 y 좌표 같은 애들 점을 알려준 거야. 여기다 항상 a, b, c, d 적어두고 그치? 적어두고 그 다음에 진짜 워낙 많이 쓰이지? 이거 표현을 이렇게 바꾸는 거. 이거는 뭐 지금 처음 나오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마주치게 될 내용들이야. 역함수를 실제로 구하는 경우는 아주 심각해. 나중에 우리가 계속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처음 나오지만은 과정이 올라가도 계속 나와. 합성함수, 역함수는 끊임없이 수능에도 나와. 우리를 그냥 계속 늘 괴롭히는 게 바로 역함수하고 합성함수라서 친숙하게 만들자고. 그다음 거기 다 적은 사람은 유형 22번을 할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464번 정도는 돼야지 시험에 등장하는 거야. 464번. 지금 464번을 한번 가봅시다. 문제 한번 해볼게. 함수가 있어. 구간에 따라 함수가 달라. 이거 역함수를 f vs x 역함수라고 할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두 함수 fx하고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에 몇 점 관한 거야.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기본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한번 해볼게. y는 fx 그 다음에 y는 역함수 이거로 둘러싸이지.
면적을 하기 전에 교점부터 볼게요. 교점. 기본 함수가 있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그래프 한번 그냥 이해를 한번 해보자. 어떤 이러한 fx가 이렇게 되는 fx가 있어. 내가 지금 fx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에서 역함수는 y = x에 대한 대칭이 너무 역함수라고 한다 했지. 그럼 y = x가 원점 지나면서 이렇게 지날 건데 얘에 대한 대칭을 한 게 바로 역함수가 될 것이고 역함수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런 모습 얘에 대해 정확히 대칭시키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겠지. 이게 지금 뭐냐면 역함수의 모습이 될 거야. 흰색을 초록색 대칭을 시키면은 얘네 일로 가고 얘네 일로 가니까 그런 그림이 나올 건데 교점을 보자고. 교점부터 교점. 이 교점을 구하려고 해. 우리 여기서 깨달음이 와야지. fx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뭐하고 있지? 원래 함수하고 y = x하고 교점을 있어야지. 어차피 교점이잖아. 이 흰색하고 초록색하고의 교점이나 이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교점하고 일치하지. 그러니까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가? 없다고. 그래서 봐봐. 교점은 당연히 누구하고 일치하냐면 얘는 이거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어. y는 fx 그 다음에 y는 x 이거하고의 교점을 구하는 방식으로 돌려푼다는 거지. 어차피 같으니까 교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교점에 관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면적이야. 봐봐.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좀 재활용을 해볼게. 면적. 두 번째는 이제 면적도 알아야 되는데 면적이 뭐라고 하지?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y는 fx 이놈하고 y는 역함수지. 이 두 개로 둘러싸인 요 면적을 구하려고 해. 요 면적 구하고 싶어야 돼. 요 면적 구할 건데 요 면적은 당연히 뭐하고 일치할까? 이 원래 함수 fx 얘하고 이 초록색이 y = x 요걸로 둘러싸인 요 면적 있지. 요 절반. 요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을 구한다는 게 몇 배 하면 되겠어? 2배 하면 되겠지. 어차피 대칭이니까 똑같은 구조가 나올 거 아니야.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걸로 둘러싸인 면적이지. 면적을 구할 때는 당연히 역함수를 구할 필요가 마찬가지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경우는 아주 희박하다 이랬잖아요. 거의 없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라 이렇게 등장하는 문제는 나중에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 구할 때 그때 좀 나오고 실제로는 거의 다 구할 필요가 없어.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y는 fx 이놈하고 y는 x 이거의 면적이지. 면적 곱하기 2로 돌려 해석한다고. 그렇지. 그러면 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fx 볼게. fx 저놈하고 역함수를 구하면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잖아. 아까 전에 우리 해봤잖아. 그거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저거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거 기본기를 가지고 f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함수가 1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어. 여기가 1이야. x 있고 1을 중심으로 해서 1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 있으니까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있어. 그러니까 1보다 작을 때는 원점제라면서 이렇게 되면 이러한 직선이지.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어딜 지나지? 2분의 1 지나지. 요점 지난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이번에 2분의 3냐? 2분의 3이니까 좀 가파르게 나오지 이렇게. 그렇지? 이러한 그래프야. 이러한 그래프인데 이거에 역함수를 구하라 이거지? 역함수를 굳이 구해서 계속 둘러싸인 면적 다른 구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y = x y = x라고 하는 거는 1,1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점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겠지. 초록색 직선. 이게 지금 y는 x라는 직선인데 얘로 둘러싸인 요 면적 구한다. 요 면적 구한다면 얘를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다 이거. 되겠네.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나와. 여기가 이 점의 좌표가 1,2분의 1이거든? 그러면 y = x 대칭을 한 게 바로 역함수잖아. 그럼 2분의 1,2 이 점으로 가. 요 점은 1로 가겠지. 그러면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실제 역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빨간 그래프가 나오고 여기서 잠깐만 흰색은 초록색 대칭 여기서 해도 되겠네. 이런 걸 그려야지. 이 빨간 그래프가 나올 건데 요 면적은 당연히 요 반쪽만 보면 그냥 2배 하면 되겠다 이거지. 굳이 막 이거 이 사각형을 만들어가지고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요 빗금친 부분에 면적 구간을 2배를 하겠다. 그렇게 구해야 되고 그럼 봅시다 이제. 요 삼각형 면적 어떻게 구하지? 2개로 쪼개야 되겠다 이거 구할 때. 항상 2개로 쪼갤 거고 얘를 밑변 삼으면 요게 바로 높이가 되잖아. 요 밑변부터 구해볼게요. 밑변의 길이 얼마지? 여기가 1이잖아. 여기가 2분의 1. 요 길이가 얼마? 2분의 1이 알고 있지? 얘는 밑변 삼으면 높이가 바로 이게 될 것이고 이쪽 삼각형은 높이가 이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요 점을 좀 찾아야 되겠지. 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점을 찾을 건데 얘는 잘 봐. 여기서 요 값하는 요직선이지. 즉 얘잖아 얘. 얘하고 y 콜 x하고 교점이 있네. 그래서 2분의 3x 빼기 1 요놈하고 y 콜 x하고 교점이 있다. 넘어가면은 여기 2분의 1 x가 될 것이고 1이 되니까 x는 2가 되지. 이 좌표가 2야. 그럼 면적 나오겠지. 면적 보여볼게. 먼저 요거부터. 요 조그만 삼각. 얘를 밑변 삼았어. 2분의 1.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는 1이잖아. 마찬가지로 2분의 1에 얘도 밑변 2분의 1이지. 똑같이. 높이 얼마? 높이 마찬가지로 1이잖아. 이런 게 몇 개 있지? 2개. 여기 답이지. 되겠니? 다시 한번 봐봐. 면적 구할 때 역함수를 마찬가지로 가져가서 넣는 거고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문제가 묻는 거는 요 모양이야. 요 면적을 구하라 이건데 당연히 이 면적은 y플 x하고의 교점하고 들어서 요 면적, 요 삼각형 면적 구하는 게 2배 하는 곱하 동일할 거니까 내 목표는 요 놈을 구하겠다 이거. 요 삼각형 면적 구할 거고 요 삼각형 면적 구할 때는 항상 삼각형 2개로 쪼갠다. 얘를 밑변 삼았을 때 밑변은 그냥 2분의 1이지. 요 지점이 2분의 1이 보일 거야. 1이니까 높이는 요게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는 되지. 그래서 2개 삼각형 됐고 거기다 2배 하면 된다. 요게 답이야.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정답은 1. 답을 안 갖다 놓고 463 좀 채우잖아. 면적 구하는 거. 아니 그 2분의 3x 이거 네 그거 있어. 이 점 찾아요. 요 점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봐봐. 그래프 그리는 지금 요 직선하고 누가 교점이야? y플 x하고 교점이지. 요 직선은 뭐냐면 기울기 1보다 큰 얘지? 1보다 x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니까. 얘하고 y플 x하고 교점. y플 x하고 교점 찾아야 되겠지. 절대값 함수까지 좀 마무리 될 건데 이 절대값 함수는 조금 소속이 좀 애매해. 소속이 어디 딱 단원에 속하는 건 아닌데 모든 수학 시험에 나와. 그래서 여기서 그냥 함수에다가 그냥 우겨놓은 것 같아. 왜냐면 소속이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함수에다가 넣은 거야. 그런데 얘가 어떤 특정 단원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얘가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 우리 시험 보려면. 절대값 함수인데 팔리브리드 법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절대값 함수는 구간을 나누잖아. 원래 이런 거 어떻게 했어? x가 0보다 클 때 잡을 때 따로따로 그린 다음에 둘을 합쳐줘야 돼. 근데 그렇게 해도 귀찮으니까 얘는 빨리 그리는 방법은 얘는 뭐냐면 x에만 절대값 있는 경우야. 그럼 뭐냐면 얘는 x가 반쪽만 그린 거야. 원래 얘가 0보다 클 때 잡을 때 그려야 되는데 0보다 큰 부분 그린 다음에 그린 부분 y축 대칭이지. 그래서 이거 볼게. 하나 예를 들면은 y는 절대값 x 빼기 x에만 절대값이지. 그러면 x가 0보다
크고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그릴 거냐면 y는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y는 x 마이너스 1이지. 이런 게 당연히 절대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 y는 x 마이너스 1이지. 그 중에서 이 부분만 그린다는 거야. x 값이 0보다 큰 부분만 그려. 이 부분만 그린 다음에 얘를 y축 대칭하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때요? 이렇게 나온다. 첫 번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y에만 절대값이 있어. 똑같은 원리인데 얘도 원래 y값이 0보다 큰 경우, y값이 0보다 작은 경우 나눠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하니까 y값이 0보다 큰 부분 그린 다음에 얘는 이제 x축 대칭. 얘도 한번 볼까? y에만 이렇게 절대값이 있어. x 빼기 이거 볼게. 그럼 이번에 그래프는 절대가 없다고 생각하면 뭐였지? y는 x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런 논리인데 이 중에서 지금 y 값이 0보다 큰 부분만 그리겠다는 거야. y 값이 0보다 큰 부분은 어느 부분? 이 부분이지. y 값이 0보다 큰 부분. 이쪽만 그리면 얘는 없는 거고 이쪽만 그린 다음에 얘를 x축 대칭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 어떠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좁지만 여기다 적어볼게. 네 가지가 있거든. 이번엔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거야.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무려 원래는 몇 개로 나눠야 될까? 4개로 나눠야 돼. 양수, 음수, 음수. 이 4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다 그린 다음에 합쳐줘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로 까지게 되는 방법은 얘 모두 양수인 경우 x도 양수, y도 양수인 거 또 뭐라고 하죠? 일단 1, 4분면. 얘는 뭐냐면 모두 양수인 경우 즉 1, 4분면만 돼요. 그 다음에 x, y 축 대칭이에요. 축 대칭을 한 번씩 못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한번 해볼게. 이런 거 이렇게. 이 그래프 어떻게 나오냐면 x, y에 모두 절대값이 있어. 그러면 요즘 그래프는 원래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런 그래프지. 그치? 이런 그래프인데 1, 4분면만 그릴 거야. 여기가 1, 4분면이잖아. 이쪽만 그릴 거야. 이쪽만 그릴 거고 나머지 안 그려. 1, 4분면 그린 다음에 x축 한 번, 그 다음에 y축 한 번이야. x축 대칭을 하면 이거지. 그 다음 얘를 y축 대칭을 했어. 그럼 어떤 식으로? 여기 똑같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래서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지. 그 다음에 4번이 제일 중요하지. 4번이 제일 많이 나와. 4번이 제일 많이 나오고 4번 볼게. 4번은 뭐냐면 요 경우야. 4번은 우변의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경우야.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우변 통째. 여기 우변의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러면 얘는 봐봐. 생각해봐야 돼. 생각해보면 이 y값이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우변 통째로 절대값이기 때문에 y값 자체가 애초에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그냥 y코 fx 그린 다음에 x축 아래 부분만 훅 접어 올리는 거지. x축 아래 부분 접어 올리는 거지. x축 아래 접어 올린다. 얘가 제일 많이 나오지? 4번에 가야지. 그래서 4번의 그래프 여기다 한번 쭉 펴줄게. 4번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지. y는 절대값, 우변의 이렇게 통째로 절대값이 있는 거고요. 그럼 절대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y는 x 마이너스 1이니까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 나오겠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마이너스 1. 그냥 그린 다음에 그냥 그려. y는 fx 그린 다음에 x축 아래로 훅 접어 올렸어. 그럼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얘가 대칭적으로 올라오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 초록색 모양이 나온다 이거. 확 접어 올렸기 때문에 이런 V자 모양의 그래프가 튀어나온다. 좀 기본 길이가 이건 끝까지 갖고 가야 돼.
메모 한 사람은 4, 6, 7번 가볼 건데. 우리가 요거를 그지 정리했다는 전제 하에서 요거 그렇게 써볼게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된다고 했지?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원래는 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가야 되는데 반쪽만 그린다고 그랬잖아. x가 0보다 큰 부분, x가 0보다 큰 부분은 어디야? x 값이 0보다 큰 부분 요 부분이지, 요 부분이지. 맞니? x가 0보다 큰 부분 요 부분이잖아. 이거 그린 다음에 y축 대칭한다고 그랬잖아. 얘를 y축 접었어.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와야 돼? 이 초록색을 y축에 대해 접었어. 그러면 이런 그래프 나오겠지. M자 모양. 답에서 M자 모양 부르면 답이지. 몇 번? 2번이지. 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이거잖아. 첫 번째잖아. x가 0보다 큰 부분이 나면 y축에 가자 이랬잖아. 그러면 x가 0보다 큰 부분은 어디다? 요 부분이다. x 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이 부분 그린 다음에 걔를 y축으로 접어 찍었어. 백각 구간이 같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우리가 합성함수 하면서 내가 유일하게 딱 하나 안 한 게 있거든. 하나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 근데 그거를 다음 내가 보충 문제 볼 테니까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너무 어려운데 그게 시험에 나와. 항상 그 2학기 중간고사 보는데 그거에 항상 변별력 문제 킬러그램 나오는데 그건 내가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할 테니까 보충문제 주면서 금요일이지? 목요일은 수학상 하는 거야. 금요일날에 그러니까 뭐냐면 496번 문제 잠깐 봐봐. 496번 이런 걸 풀어야 되거든.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496번 합성을 했을 때 합성한 그래프를 찾아내는 방법인데 요거에 대해서 내가 다음 시간에 좀 했을 건데 좀 빨리 푼 법도 있어. 내가 그거를 조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금요일에 계속하지 말고 학생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런 유형이야.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건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시간에 좀 하고. 원래 1회 독전 이거 하지도 않아. 근데 너희들은 좀 급하기 때문에 너희들 만약에 지금 하는 날이 더 낮았어. 그러면은 아예 하지도 않아. 근데 우리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다 피할 수가 없어. 해야 돼. 1회 독재를 그냥 바로 하는 거야. 우리 숙제는 495번까지 한번 해보고 495번까지 그리고 오늘 있잖아 그 메타 시간에 풀 문제가 그 함수 부분이야. 내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1대1 대결 그런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조교쌤이 교재도 살짝 검사할 거. 그러니까 교재 잘 정리해놓고 알겠지? 스케일 내린 거 빨리 채워놓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 대변 찍으시 왜냐면 A보다 클었으니까 여기가 A야. A에서 이쪽이 있어. A보다 클었으니까 이 부분인데 이 그래프에 대한 치역을 보세요. 치역을 보라고. 그림자로. 여기다가 X가 저쪽에 나오는 Y가 있어요. 그림자가 여기서부터 생기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역이죠. 치역이 공속 같아요. 공역이 뭐였냐면 A보다 클었어. 이 대장 여기가 A가 나와요. A가 설정 A가 나와요. 아, 아깝다.
오늘 쉬는 날인구나. 애들 지금 놀고 놀고 있어. 그거 어디 갔어? 어디 갔네? 어디 있어? 어디 좀 갔다 와서 어디 갔지? 일반 이쪽. 어. 몇 교시에 있는 거? 내가 갔다가. 너막 규칙적으로 이 시간만 되면 졸려 왜?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그 리듬을 바꿔야 돼. 이상해요. 그 바이올림이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졸릴 시간이 규칙적으로 졸려. 아무튼 안 되는 그 다음 시간에 저기 갔다 놔야겠다. 영어할 때. 그냥 맛있게 먹고.